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목차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오늘 또 이 영상을 시청하려고 틀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일단 꾸준히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보든지 못 보든지 간에 일단은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공부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 그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용기를 좀 더 내주시고, 좀 힘드시고 번거롭겠지만 노력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 어제 이제 뭘 얘기했죠? 어제는 이해와 이제 암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암기랑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거라면 선생님은 지금 암기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실 목차가 뭔지도 알고 있고 공부가 뭔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는 선생님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 이해의 방법으로 이 목차를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을 해보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첫 번째 목차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목차를 공부하는 까닭이요. 그 다음에 목차를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 가지를 좀 간략히 먼저 보면요. 목차를 공부한다라고 할 때 목차라는 거는 그 책에서 보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둔 거예요. 책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있는 것들이 있죠. 막 1, 뭐뭐뭐, 2, 뭐뭐뭐, 3, 뭐뭐뭐 해서 책 앞쪽에 목차 또는 차례 또는 순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내용을 말하는 게 목차고요. 이 목차를 공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면은, 공부하는 까닭은 책 내용 전체를 간략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요.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목차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봐요. 그리고 훑어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거기서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목차의 제목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궁금한 거나 아니면 호기심이 생기는 게 있으면은 그 부분을 교과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도 이제 앞에 있었던 목차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다시 목차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먼저 목차라고 하면은, 목차가 여러분들 뭔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마 우리가 목차,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요 라고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선생님 생각했을 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암기하고 있는 거죠. 목차가 뭐라고 했는지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차가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목차니까요, 한 글자씩 분석을 해보면 돼요. 이거는 한자로 만들어진 말이라서요. 목은요, 제목이라는 뜻이고요. 차는요, 차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제목의 차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나온 1, 이거를 제목이라고 불러요. 제목은 또 뭐예요? 어떤 내용들을 쭉 이렇게, 어떤 글의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한 거를 제목이에요. 그럼 이게 압축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압축된 것들을 차례에 맞춰서 쭉 써놓은 것을 목차라고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압축한 거, 그거를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 이게 제목의 차례들이니까 목차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목차가 뭔지 알겠죠? 우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목차 공부하기 중에 목차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목차는 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준 건데 제목의 차례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요약한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게 목차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공부하는 까닭을 설명드려요. 사실 이 목차라는 말 뜻을 알았으면 이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배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제목인데 이 제목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놓은 게 결국은 책이잖아요. 그럼 그 책 내용 전체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목차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어떤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의 뇌 구조가 조금 달라요. 정확히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 머리에 사람의 두뇌가 작동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잘 못하는 친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작동 방식은 다 일정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생각엔. 그런데 이 작동 방식에 알맞은 공부 방법으로 하시는 친구는 좀 공부를 쉽게 하는 거고, 만약에 어려운 방법, 이 방법이랑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좀 어렵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아이패드예요. 요거는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쉬워하는 친구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앱들이 깔려 있어요. 이 앱들이 선생님 여기 보면은 24개 정도가 깔려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은 96개 정도, 최대 96개 정도 되는 앱이 있는데, 요거를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이거를 꺼내서 써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네이버 어디지 하면 네이버를 쭉 해서 여기 네이버 있다 하고 이걸 클릭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쉽게 생각하는 친구는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실제 선생님 아이패드 화면이에요. 아이패드 화면 중에 자주 쓰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자주 쓰지는 않는데 내가 나중에 쉽게 찾으려고 여기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폴더라고 불러요. 예전에 컴퓨터를 사용해 본 친구들, 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딴 친구들은 무조건 알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그럼 내가 나중에 나 지금 기본 설치 프로그램 중에 간단히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뭘까 필요해 라고 하면 여기 찾아보면 바로 금방 나오는 거죠. 나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건데 공부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해? 그럼 여기 대학원 폴더를 딱 클릭하면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머리에 우리 두뇌의 작동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이패드가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두뇌도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내용을 다시 꺼내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씩 따로 모아둔다면은 요거를 다시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컴퓨터와 달리 우리는, 인간은 뭐의 동물이라고 하죠? 망각. 내가 얘를 잘 안 썼으면 얘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부를 서로 연결지어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이 연결지어 놓은 거, 비슷한 것끼리 모아 놓은 거,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 이거를 책에서는 목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차의 방식을 계속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목차를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지 계속 까먹게 돼. 그래서 목차를 다시 봅니다. 목차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차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목차는 제목의 차례라는 뜻이고,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 놓은 제목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게 목차였어요. 그리고 목차를 공부하는 까닭은 사람의 머리 구조가 이 목차가 정리되어 있는 모양처럼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목차를 공부하면 훨씬 더 좋고, 또한 제목의 차례, 우리가 책 내용 전체들을 요약한 것들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면 우리는 책을 보지 않아도 책의 내용을 거의 다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다음 세 번째, 그럼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책을 우리 학급에 보니까 학급 문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학급 문고가 좀 많이 낡긴 했는데 학급 문고 중에 한 권을 골랐어요. 한 권으로 읽는 세계 다, 자세히 보면 초등학생을 위한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선생님도 잘 몰랐던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말이 어려운 책들도 내용들도 있는 책이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이제 목차를 보면요. 여기 이야기 순서라고 돼 있죠. 목차라는 말을 요새는 좀 잘 안 써요.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인가 봐요. 근데 목차라는 말이랑 비슷한 말로 차례,
순서 이런 말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 비슷하게 그냥 쓴 거예요. 비슷한 뜻으로. 그래서 여기 이야기 순서라고 돼 있죠. 자, 이걸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는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그냥 쭉 이렇게 마음 편하게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훑어보는 이유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맨 처음 역사 이전 이야기, 그 다음 고대 이야기, 중세 이야기, 근대 이야기가 돼 있구나. 이 뒤에는 현대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순서들, 결국에는 이 글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나 보다 라고 이렇게 또 쭉 보니까 이게 은나라 나왔는데 은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그럼 중국 것도 나와 있고 이집트도 나와 있고 세계 전체 내용들이 이렇게 쫙 다 나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게 살펴보기 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이해하기를 해야 돼요.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야기 순서 역사 이전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죠? 역사는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 알죠? 알죠? 히스토리. 그럼 역사 이전이라는 거는 역사가 뭔 뜻이죠? 역사가 전에 있기 전이라는 후, 역사가 있고 난 후는 어떻게 구분하죠?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단어부터 막히죠. 역사라는 단어. 근데 이걸 찾고 나면은 여기 역사 이전이랑 역사 이후 왜 고대랑 중세, 근대 이러다가 고대보다 전에는 역사 이전이라고 했는지 뭐가 기준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알고 나면은 이 내용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 이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해서 역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냈고 얘는 역사 이전, 얘는 역사 이후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봅니다.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류가 뭐죠? 인자는 사람 인자고 류는 종류할 때 그 유자인 것 같은데 인류는 뭘 말하는 걸까요? 뭐가 인류죠? 이런 식으로 왜 하고 질문했을 때 다 명확하게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 이렇게 공부를 목차를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책을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책의 내용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책을 보면은 훨씬 더 남들보다 공부 속도도 빠르고 공부할 때 이해하는 수준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고 선생님이 이해한 방식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또다시 거기서 더 깊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학교에 나오진 못하지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와 이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는 아마 1학기가 시작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릴 때는 사전이 있었는데 국어 사전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한국말 여러분들 다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엔 국어 사전 들고 다닐 필요가 별로 없죠. 왜냐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만 검색하고 위키피디아 검색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궁금했던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참고서나 뭐 백과사전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어플을 써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신 친구들은. 그리고 지금 클래스팅에 질문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번씩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계속 그 사람은 똑똑해집니다. 근데 질문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6년이 됐고 대학교까지 합치면 10년은 더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뭐 좋은 성적이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질문해 주세요. 우리 반은 그 질문을 하나하나 소중히 다뤄주는 그런 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